예,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5회에 걸쳐서 그리스 신화를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 건국대학교의 김길수입니다. 그리스 신화라고 하면 제일 먼저 어떤 생각들이 드십니까? 이게 재밌기는 재미있는데 조금 허황되고 또 얼토당토한 옛날 얘기가 아닌가라고 하는 이런 이중적인 생각도 충분히 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 이유는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누가 뭐래도 신화의 시대가 아닌 과학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러실 겁니다. 논리적이고 체계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시대라고 하시면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경험하지 않은 신화 시대의 특징이 무엇인지 라고 혹시 누가 물어보신다면 지금 말씀드린 우리 시대의 특징 앞에 모두 아닐 빗자만 붙이시면 되시겠죠. 비논리적이고 비체계적이고 비이성적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신비적이고 주술적이고 마술적인 시대. 그런데요, 생각을 조금 거꾸로 한번 해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만약 지금으로부터 200년 정도의 후손들이 지금 우리 시대를 돌이켜본다면 과연 그네들의 눈에도 지금 우리 시대가 여전히 이성적이고 체계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시대였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오늘부터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리스 신화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최소 3000년 이상을 거슬러 가셔야 되는 그런 얘기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전혀 경험해보지 않았고 살아보지도 않았던 그 시대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모르는 정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그 시대를 미신적이고 그리고 주술적인 시대라고 이렇게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다른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태양은 아침마다 동쪽에서 떠서 저녁에 서쪽으로 가라앉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닷가에 나가시면 언제나 아름다운 물보라를 일으키는 파도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일출, 일몰, 그리고 파도라고 하는 자연 현상들을 지금 우리 시대라면 지구의 자전과 공전, 그리고 바람이나 지구와 달의 인력을 가지고 다 설명해 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그와 같은 과학적 설명을 몰랐던 시대에 살던 사람들도 아침마다 태양이 동쪽에서 찬란하게 떠서 저녁에 서쪽으로 아름답게 지는 것을 보았고, 그리고 바닷가에 나가면 언제나 물보라를 일으키는 파도를 볼 수 있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 시대의 그 사람들은 이 아름다운 자연을 어떻게 설명을 했겠습니까? 제가 드릴 말씀이 그리스 신화이기 때문에 그리스 신화로만 말씀드리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새벽의 여신 에오스가 새벽 안개를 거두어 주면 태양 마차를 모는 헬리오스가 동쪽 바다에서 자신의 마차를 몰고 튀어오릅니다. 그리고 반나절 동안 하늘을 열심히 운행한 이후에 저녁 무렵에 서쪽 바다로 가라앉죠. 이것을 일출과 일몰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다의 신 포세이돈이 4마리 말이 끄는 자신의 사두마차를 타고 바닷물 위를 가로질러 가면 바닷물이 그 마차 밖에 부딪혀서 해안으론 파도가 되어 밀려온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당신은 누구도 이와 같은 설명을 말도 되지 않는 터무니없는 미신적인 얘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신화라고 하는 것은 아직 과학적 설명이 제공되지 않았던 그 시대에 살던 사람들이 자신들이 살던 시대를 설명하기 위해 만들어낸 지극히 합리적인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와 같은 신화들 중에서 특히 그리스 신화는 제가 아는 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상상력과 창조성의 정수라고 느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을 이야기하고 있는 지금 우리 시대에도 그리스 신화는 여전히 살아있는 컨텐츠의 보물창고가 아닌가라고 여겨집니다.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완벽한 방어체를 갖추고 있다라고 이야기되는 구축함 이지스의 모습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도 세종대왕함, 율곡2함, 그리고 서해 유성룡함 이렇게 세 척의 이지스함이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이 이지스함 한 척을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은 무려 1조 원 이상이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 이유는 다름 아니라 이 함정에 이지스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이 분야 전문가는 아니어서요. 발표된 자료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이지스 시스템은 이 함정을 중심으로 반경 1000km를 탐지할 수 있는 레이더 시설이 갖추어져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1000km 안에 있는 것 중 동시에 100여 개의 목표물을 정밀 추적할 수 있고 그중 20개의 목표물을 동시에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을 때 그것을 다름 아닌 이지스 시스템을 장착한 이지스함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아주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인간의 과학기술이 만들어낸 모든 함정 중에서 가장 완벽한 방어 체계로 무장한 함정의 이름이 다름 아닌 이지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완벽한 방어 체계를 갖춘 함정의 이름이 왜 하필이면 이지스라고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 방패의 이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생각하시기에 앞에서는 A2였는데 지금은 AI가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그리스어의 AI는 라틴어와 영어에 모두 A2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철자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으시겠죠.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 못했는데요. 아무리 사진이라 하시더라도 너무 유심히 보시게 되면 잠시 후에 큰 화를 당하시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이 방패는 아이기스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있는 방패입니다. 그리스 신화에 따르면 이 아이기스의 원래 주인은 제우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아이기스라고 하는 방패는 최고의 신 제우스를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준 무적의 방패였던 것이죠. 그런데 제우스는 자신을 안전하게 지켜준 이 무적의 방패를 자신이 가장 아끼고 사랑했던 딸 지혜의 여신 아테나에게 물려주게 됩니다. 아테나가 이 방패를 쓰면서 제우스가 쓸 때와의 차이점이 하나 생기는데요. 그것이 바로 가운데 보시는 것처럼 사람 얼굴 비슷한 형상이 붙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것이 바로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그 유명한 메두사의 머리입니다. 그리스 신화를 보시게 되면 메두사와 관련된 얘기들이 대단히 많이 소개되어 있는데요. 메두사는 원래 아름다웠던 인간의 여인이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아름다운 여인이 자신의 아름다움만을 믿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을 감행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아름다움으로 아테나 여신에게 도전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인간의 여인의 아름다움이 제 아무리 뛰어나다 하더라도 감히 여신의 미모를 넘어설 수는 없었겠죠. 결국 이 미의 대결에서 메두사는 실패하게 됩니다. 이제 실패한 메두사는 아테나 여신의 노여움을 사서 머리카락이 모두 다 뱀으로 바뀌게 되고요. 아름다운 여인이었으니까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때부터는 누구든지 그녀의 얼굴을 쳐다보기만 해도 돌로 굳어버리게 만드는 괴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 괴물 메두사가 인간의 영웅인 페르세우스에 의해서 그 목이 잘려나가게 되죠. 이제 메두사가 목이 잘리면서 흘린 피가 땅에 스며들게 되고요. 그 땅에 스며든 메두사의 피로부터 또 많이 아시는 하늘을 나는 말 페가수스가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잘려나간 이 메두사의 머리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아이기스 정중앙에 붙여지게 되었던 겁니다. 따라서 본래 제우스의 방패였기 때문에 무적의 방패였으나 이제 메두사의 머리가 정중앙에 붙여짐으로 인해서 누구든지 이 방패를 쳐다보기만 해도 돌로 굳어버리게 만드는 천하무적의 방패의 이름이 아이기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천하무적의 방패의 이름 아이기스의 이름을 그대로 가지고 온 것이 다름 아닌 오늘날 가장 완벽한 방어체계로 무장한 이지스함의 이름으로 사용되고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은 바로 미국 대통령의 휘장입니다. 이 미국 대통령 휘장의 한가운데 독수리가 있다는 것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어떤 분들께서는 미국 대통령 휘장 한가운데 독수리가 새겨진 이유가 미국 사막지대에 가게 되면 대머리 독수리들이 많아서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만약 자국의 많은 새를 대통령의 상징으로 사용할 수 있다면 우리나라 대통령들께서는 봉황을 쓰실 수 없으실 겁니다. 이 독수리는 바로 이 독수리가 날아 들어간 것이죠. 지금 보시는 이 도자기에 새겨진 이 신이 다름 아닌 제우스입니다. 제우스임을 밝혀주는 결정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바로 한 손에는 자신의 주묵이 불벼락이 들려있다는 것이고요. 또 다른 손에는 그의 상징새 독수리가 앉아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처럼 그리스 신화에서는 각기 주요한 신들은 저마다 상징새들을 다 따로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제우스의 상징새는 독수리이고요. 제우스의 아내이자 모든 여신의 여왕인 헤라의 상징새는 모든 새 중에서 가장 크고 아름답고 화려한 깃털을 가진 공작입니다. 그리고 앞서 보신 아테나 여신의 상징새는 올빼미입니다. 이 새들은 그냥 한 마리의 새가 아니라 자신이 섬기고 있는 신의 권력을 보여주는 그런 의미들이 있습니다.